easy go. 안녕하세요. 탈도사입니다. 오늘은 사주 원국과 대운, 세운의 관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요. 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주의 기운은요,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표와 보시다시피 이러한 주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기 운동을 하는데 이때 어느 한 순간 지점을 포착해서요, 그 기운을 간지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곧 사주팔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전체 운동 중에서 한 지점을 표현한 거다. 어느 한순간을 포착한 사주는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전체 운동 중에서 한 순간을 포착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원래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계속 그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 즉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건지를 그 궤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운로, 그러니까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운로는 큰 틀에서 대운과 세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주팔자는 전체 운동 중에서 한 지점을 순간 포착한 것이고요. 그 순간 포착한 사주팔자는 원래 전체 움직임 중에서 한 지점이었으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 그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의 궤적을 보는 게 운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림 하나로 비유하자면요, 이런 그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는 선수 그림이잖아요. 이 선수의 전체 레이스 중에서 우리는 한 어떤 순간을 포착한 거고요. 이 순간 포착, 이 그림을 사주팔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사진을 보고요, 옷차림, 뭐 근육의 생김새, 손동작, 아니면 뭐 시선, 아니면은 뭐 근육량, 뭐 표정, 이런 것들을 어떤 파악을 하게 되면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운동선수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사주팔자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찍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 전체적인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그 환경의 변화 아니면은 뭐 환경의 변화를 조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운의 분석이라 보시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사주팔자는 어느 한순간을 포착한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길흉, 이러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사주팔자에서는요. 어느 한순간을 포착한 거기 때문에 기흉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그 자체로서 조건으로 바라봐 줘야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요. 사실은 그 발생하는 운의 변화를 분석해서 얼마나 타고난 조건을 잘 활용했는지 그 모습에 따라서 그 사주의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로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환경이에요.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 함정이 있을지 미리 파악해 가지고요. 잘 준비하면 운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돼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고요. 앞에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장애물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울로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노력도 안 하고 너는 함정이냐? 나는 그냥 간다 라는 식으로 자포자기식으로 가게 되면요. 어떠한 울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굉장히 흉한 또는 좋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울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사주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란 뜻입니다. 사주의 원국과 대운과 세운을 매끄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관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원국은 조건이다. 대운은 환경이다. 세운은 사건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봐 줘야 해요. 원국을 기lum으로 보지 말고요. 무조건 조건으로 바라봐 주세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고 그것을 겪으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싫건 좋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그냥 조건일 뿐이에요. 내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자체가 길하다, 흉하다 이런 게 아니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요. 그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대우는 환경입니다. 원국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조건이 어느 시기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될지는요, 대운에서 많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국에 있다 하더라도 운에서 발화를 시켜주지 못하면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운에서 발화를 시켜줘야만 그때부터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세운은 주로 사건이에요. 대운이 분위기와 같은 어떤 환경, 이라고 한다면요. 새우는 그 분위기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은 활동력도 위축되고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빙판길도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환경이다. 이게 대운이라고 한다면요. 새우는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력이 꺾였다. 화재가 발생했다. 빙판길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이렇게 사고로 딱 찝히는 게 새운의 어떤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제 사주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원국을 분석을 하면요. 이 사주에서는요. 사회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인 연과 월에 비겁이 굉장히 강해요. 비겁에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뭔가 독립적인 활동 영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직처럼 일하려고 하고요. 직장 생활보다는 가능한 한 자기 사업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일지에 있는 축토 식신이 있거든요. 이 식신은 주로 서비스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비스직, 교육직, 종교직, 예술직, 역술업,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돼요. 시지에 있는 해수는요, 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조직 활동,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왕 한다고 하면 시에 있기 때문에 해외 조직,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운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신대운이 한 30대부터 들어오거든요. 20대 말해서 30대부터 들어오는데, 그럼 신대운은 정제 대운이에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무엇이 먼저 열리냐면요. 정제의 기운이 월급 속성이거든요. 조직 활동자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원국에 있는 조건 중에서 어떤 조직 활동을 가장 먼저 열 수가 있고 사실 그래야만 제3도 안정적인 성취나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40대에는 유금 편제가 들어오거든요. 물론 이 편제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조건 사업 속성을 따른다는 건 아닙니다. 원국의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편제가 들어왔었을 때 사업 어떤 활동을 추구할 수가 있겠죠. 또 그래야만 성취나 보상이 더 원활해지는 거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선택할지 안 할지는 개인의 노력이에요. 개인의 의지이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이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세운은 무엇이냐? 대운이 분위기나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직장 활동을 한다, 사업 활동을 한다, 이런 어떤 환경은 다 대운이에요. 근데 그 세운은 그냥 바로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사업을 시작했다. 또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또는 승진을 했다. 월급이 올랐다. 이렇게 뭔가 사건적으로 탁탁탁 떨어지는 어떤 의미로서 세운을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거 설명을 쭉 드렸는데 제 설명이 굉장히 뭐 어렵진 않잖아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하게 되면요. 우리 그 사주에 대한 어떤 원국,
대운, 세운의 분석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맞는 댓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